은퇴 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남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각인을 시키려면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이쪽에서 멍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팁인데, 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툭불 한우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 한우를 잡는 과정을 좀 이렇게 담아보려고 왔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실 또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평 미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용재라고 하고요. 한우 저희가 툭불 9인짜리 490kg짜리 거새우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 작업을 통해서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라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격이 한 얼마짜리죠? 이게 지금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1,300만 원. 네네네. 그 마블링 스코어에 따라서도 지금 가격이 좀 가격 차이가 나죠. 네네. 저희 한국의 지금 라블링 체계도가 3등급, 2등급, 1등급, 원뿔, 투뿔. 투뿔도 7번, 8번, 9번으로 나뉘는데 이건 그 중에서도 9번 제일 좋은 높은 한우가 되겠습니다. 손은 이렇게 제가 크기 때문에 4등 분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앞판이고요. 앞다리를 먼저 띄워줄 거예요. 자, 지금 가장 기초 작업 중 하나인데요. 상체에서는 중심 부분하고 앞다리 부분을 먼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견갑골 쪽을 드러내서 경계를 나눠줄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전날에 들어와서 거라 냉도 좀 네, 냉이 좀 받아있어요, 지금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한우들보다는 작업이 좀 어렵어요. 실장님께서 지금 정육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퇴 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을 좀 배워서 뭔가 내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정육기술이라는 게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틀려 계셨던 게 트렌드도 많이 이렇게 좀 보시고 네.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비교적 이제 이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트렌드, 그다음에 식당 일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이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정육식당이라든지 어떤 식당 같은 데서도 경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항상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배워서 나중에 내 가게를 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래서 사람이 목표가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가. 이제 다양하게 해보시니까 좀 정육에서도 어떤 파트가 좀 잘 맞으세요? 뭐 정육도 이제 뭐 식당 쪽도 있을 거고 역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가공 쪽도 중요한데, 손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판매를 한다거나 손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장사일. 판매죠, 사실은요. 네. 근데 그게 또 초급에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죠? 다 안 들리- 같은 생각이. 저도 그랬죠. 무조건 기술 배워야 돼. 왜? 남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각인을 시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술이라는 게 내가 고기를 뭐 발주를 하거나 고기를 받을 때 어떤 부위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부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아는 데는 도움을 많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판매를 할 때는 그게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식당 일을 하게 되면요, 약간 좀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 생긴 오픈이나 아니면 이제 좋은 업장들 추천을 받아서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정유광 채널이 정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일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위별로 전부 다 맛을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맛을 알아야 손님들께 권할 수도 있고, 그래야 그 손님들도 나중에 나의 손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전 부위를 다 먹어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고기를 판매를 하시면서 맛을 안 보고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아는 것만, 이거는 이런 맛이야.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특히 정육점에서 많이 보여요. 많이 그러죠. 그런 게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제 앞다리에서 방금 나온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앞다리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거리나 불고기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사실 스테이크용으로도 괜찮아요. 서양에서는 이 부분 스테이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지를 분리를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안창이고, 안창 옆에 보면 엎질 안살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라인대로 선을 한 번만 살짝 그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일본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란 게 일본 그
와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우의 식감들이 다 부드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품종의 특징일까요? 아니면은 지방의 연도 차이일까요? 저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 네, 한우는 확실히 그 여구의 그 기.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계월수 대비로 따졌을 때는 육향이 조금 더 진한 거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또 깜짝 놀란 건 고베규라든지 마스타카규 그런 진짜 하이엔드급 소는 육향이 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확 놀랐어요. 올라오나요? 그래서 저희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와규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히 그 해외여행이 좀 풀리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변에서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식 여행으로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갔다 오신 분이 전부 다 만족하세요. 근데 가장 배울 점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외식에서 가장 전복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 곳이 제일 많이 하죠, 일본은. 우리나라 초창기 한우 오마카세가 다시 다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한식 베이스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중간에 양식도 하고 일식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일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마카세가 유행을 타면서 그 당시에 너무 나누기 있었잖아요. 너무 많죠. 오마카세 업장들이 사실은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다리에서 나오는 양지 부위인데요. 여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차돌박이, 약간 노리끼리한 가지마 가죽으로 차돌이라고 하죠. 밑에 부분이 이제 업진살로 연결이 됩니다. 업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진 안살이 나오고요. 자, 이제 등심을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목뼈에서부터 갈비뼈를 따라서 안쪽으로 쭉 개게 내려와 있어서 윗등심과 아랫등심으로 나뉘고 요 밑에가 이제 채끝등심으로 나뉘겠죠. 옛날에 이제 고기를 배울 때 등심 작업하는 게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소에서는요. 때문에 이제 발굴에 네, 그렇죠. 이 등심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가르쳐 주죠. 못 가르쳐 주죠. 그리고 바빠서 못 가르쳐 주고 소가 비싸니까 못 가르쳐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품이 앞으로 정말 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 문화가 한국에서는 발달을 했지만 로스 문화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정육점도 이제 1차적인 원물만 취급했다면 이제 점점 밀키트 막 가공육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육점들도 델리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좀 잘 되려면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안 돼야 되는데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목뼈를 사실은 살을 조금 붙여요. 어느 지역인가 가면은 쌀귀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생각보다 이제 먹을 게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갈비탕 한창 많이 판매하는 집에서는 이 목뼈를 무조건 살을 붙여가지고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비탕 부족한 고기로 사용을 하죠. 이것도 이제 소가 보면은 키로수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막 수율도 되게 중요하고 용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속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죠. 기준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쪽, 살치가 끝나고 저는 그래서 보통 이 정도에서 잘라줍니다. 발굴을 하는 이제 업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속지방 많지 않고 괜찮네요. 그럼 등심에서 보면 이 등심 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멍에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질겨요. 구이를 숙였고 식감이 좀 있는 부위다 보니까 최대한 칼을 안쪽에 넣어서 멍에를 최대한 최대로 줄여줍니다. 일반적인 스펙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이제 고급 국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덧살들을 크게 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살치가 끝나는 점하고 떡심이 갈라지는 쪽 바로 위쪽.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일자로 목심 쪽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예, 목심은 일반적으로 그냥 불고기를 많이 쓰는데 이쪽에서 멍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팁인데 멍에가 소 한 마리에서 얘가 나오고 반대쪽 또 나오잖아요. 네. 붙여서 말아서 냉동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얇게 썰면 차돌박이 같은 느낌이 나요. 식당에서는 이걸 말아가지고 얇게 썰어서 된장찌개. 된장찌개로 쓰면 식감도 비슷하고요. 네. 맛도 좋습니다. 기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정육 기술을 알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구이를 활용할 줄 아는 거. 뭐 등심 무조건 구이만 되는 거 아니고 도가니살이나 보스살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불고기나 국거리밖에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부위는 구이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개발되고 발전될 때 정육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위들을 알아두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판매를 하느냐, 그걸 대중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새롭게 오픈하는 식당에서 좀 일하신 경험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오픈을 많이 했어요, 정말. 네네. 그런 오픈하는 식당에서 이제 고기 파트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초기 세팅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요, 물량을 처음에 발주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선도 관리, 모양, 같이 나가는 그릇이나 부자재들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고기가 물론 중요하긴 하긴 하지만 최종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맛이나 어떤 멋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광평미트에 요 툭불한우 작업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오늘 그래 좀 프리하게 실장님하고 좀 대화 나누면서 정육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힘든 때에 정육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술만 익히기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꿈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